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3회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6번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탕평책, 수원, 화성, 사도, 세자 등등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정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보를 추진하였다. 효종대왕이죠. 2번에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의 설치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때 얘기고 4번에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대전 1712년이에요. 5번에 균역법의 제정 영조 때니까 정답 2번이겠죠. 27번 가마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의주예요. 만상이 근고지로 삼아서 청과의 무역을 전개하였던 곳이다. 의주 만상에 해당되죠. 평양 유상이에요. 개성의 송상이고 외관의 내상이니까 의주는 만상의 근거지 맞고요. 2번에 나 평양 지역에서 나석주가 조선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했는데 여기는 평양 지역이 아니라 서울이에요. 나석주가 조선 식산은행이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던 것 서울 쪽이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3번에 개성에서는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고요. 전주 지역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를 맺었죠. 전주화약이라고요. 5번에 부사는 임진왜란 중 부사 송상현과 첨사 정발이 순자를 하였다. 5번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으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28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요. 가는 홍경래가 보이니까 홍경래의 난과 관련되어 홍경래 난이 1811년에 발생했고요. 나의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라고 했으니까 진주농민 봉기니까 1862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잡으시면 되겠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것이 1860년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딱 답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신유 박해는 1801년이니까 가전이고요. 오페레트 남현군 묘 도굴 사건은 1868이니까 나 이후고 이괄의 반란은 1624년이니까 가에 훨씬 전이고요. 그리고 5번에 이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이인자의 난인데 이인자의 난은 영조 때예요. 1728년이니까 가에 훨씬 전이죠. 정답 1번이고요. 29번 가 법전이 편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대전 통편 이후 80여 년 만에 새롭게 편찬된 법전이라고 했었죠. 이거 여러 차례 했었죠. 일단 조선의 법전하면 경국대전이요.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이 있고요.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조 때 이 대전 통편 이후에 편찬된 법전이라고 했으니까 대원군 집권기에 편찬되었던 대전 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속대회로 외우자고 했어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그래서 지금 이 법전은 대원군 집권기를 잡으시면 되는 것이죠.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니까 해당 안 되고요. 대원군 때 만동묘를 폐지했으니까 만동묘 복구를 건의하는 유생 2번이 맞는 내용이죠. 3번, 4번은 모두가 세종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 5번에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 영조 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2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30번 가 사건이요. 프랑스 선교사 베르네 주교의 순교 있고요. 베르네 주교는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받은 뭐로 인해서 병인 박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1866년 1월에 있었던 병인 박해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황사형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했는데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신유 박해 때예요. 2번에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됐던 것은 1876년이니까 강화도 조약 개항 조약이 해당될 거고 3번에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모군란이 있고요.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을 때도 청나라에 출병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어요. 4번에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것은 동학농민운동 때니까 해당 안 되고, 이 병인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발생한 것이니까 5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하는 것이죠. 31번 밑줄근 이 사건의 영향이요. 제1조 이하응 흥선대원군의 이름이 나와 있죠. 해설에 보면 청으로 끌려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밑에 세 번째 줄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이모군란이에요. 이 이모군란의 배후 책임자로 흥선대원군을 지목함으로써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갔던 것이에요. 이모군란 1882년에 발생한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던 것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임술 농민 봉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던 것이에요. 임술년에 여러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데 그걸 통틀어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고요. 임술 농민 봉기에 도화선은 바로 진주 농민 봉기였던 것이에요. 이번에 어재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신미양요고요.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거치면서 이 서양 세력을 물리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웠던 것이에요.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되어 1882년 8월에 이렇게 체결했던 것이에요.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함으로써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게 됐고요. 양화진을 개방하게 됨으로써 이 청나라와의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나라가 일본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일본하고의 격차를 많이 줄이게 됐어요.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함으로써 1875년이죠. 1년 후에 이 사건을 빌미 삼아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던 거라고 했어요. 32번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헤론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곳,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광해원 또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제중원이라고 하죠. 1885년에 개원했던 것인데요. 이 1885년 이때를 기본 광해원 개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아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연대의 어떤 개교 그 기원년이 됐던 것이에요. 일본의 배제 학당에 입학하는 학생, 이게 1885죠. 영선사 1881이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갑신정원이 발생하니까 1884고,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가 강화도 조약이에요. 1876년이고요. 제너럴 쇼모노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 간문이라고 했었으니까 1866년 7월이죠. 1866년 1월에 병인박해, 1866년 7월에 제너럴 쇼모노 사건, 1866년 9월에 병인 양요가 발생했다고 했죠. 33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군국 기무처 의안에서 공노비와 산업에 대한 법을 폐지한다. 제1차 가보개혁이에요. 1894년에 제1차 가보개혁 7월이죠. 별기군이 창설된 것은 1881년이고요. 한성순보가 발행됐던 것은 1883이니까 전부 기억력은 안되고, 디귿번의 교육 입국 조소가 1895년에 반포됐기 때문에 1차 가보개혁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고, 일본의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독립시켰던 것도 1895년이에요. 그러니까 디귿리을에서 5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3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에요. 발생한 배경. 지금 상황을 딱 보시니까 대군주 고종이죠. 고종이 외국 공사관,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가는 것이에요. 이건 왜냐면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시해되어졌잖아요. 일본
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신변의 불안함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간 파천이라고 하죠. 1896년 96년의 상황이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896년 2월에 이렇게 피신해 가는 거고요. 1년 후에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을미사변 1895년에 을미사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갔던 것이에요. 2번에 원수부가 설치됐다는 것은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설립한 다음에 광무개혁을 통해서 원수부를 설치했던 것이니까 1899년이에요.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05년까지요. 한일 신협약은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죠. 1907년이고요. 용안포 사건은 1903년이에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35번 밑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의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고 하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장정으로 일본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다더군 하는 아쉬움에 성토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일본하고 맺었던 조약 조일통상장정은요 산무장정이라고 해서 1876년에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관세, 무항세, 그리고 곡물의 무제한 유출에서 산무장정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1883년에 이 조일통상장정이 개정돼요. 그래서 개정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정 조일통상장정을 통해서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간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단 방공령을 선포하기 이전에 한 달 전에 일본에게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함경도에서 내린 방공령으로 인해서 일본이 배상금을 요구하게 됐던 것이죠. 일단 2번이요.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2번이 이렇게 맞는 답이 되는 것이에요.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했는데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어지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이에요. 특히 텐진조약의 내용 중요하죠. 조선에 무슨 일이 생겨서 군대를 보낼 때는 공동으로 출병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을 때 청일 양군이 공동으로 출병하게 됐던 것이란 말이에요. 3번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했는데 이무군란 때 제물포 조약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4번에 일본인 재정 고문을 주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요. 이때 재정 고문이 메가다죠. 제1차 한일 협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5번에 부산 외 2개 항구 인천과 원산 이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답은 2번이에요. 36번 가단체예요. 남궁옥 선생에 대한 것인데요. 1896년 하면 딱 기억나는 이거 연도수죠. 서재필 더군다나 있잖아요. 서재필 등과 함께 가를 창립했다 했으니까 이건 볼 거 없이 독립협회라는 단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독립협회 설립 운동이 공화제를 수립한다라는 의심을 받아서 이상계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해서 이 독립협회는 공화제를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입헌 군주제를 목표로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모함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일본의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대한자강회예요.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 1907년에 설립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에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4번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은 1927년에 조직된 신간회예요. 5번에 독립공치를 발행했던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37번 가나 조약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는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한국 정부는 금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으니까 가는 벌써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을사늑약이에요. 1905년 11월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5조를 한번 보시죠.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했기 때문에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1907년에 체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요. 일본의 13도 창의 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던 것은 1908년 1월이니까 나 이후의 일이고, 관민공동회는 1898 해당 내용 없고요. 3번이 동학농민군 우금치 2차 동학농민군이죠. 1894년 11월에 일주일에 걸쳐서 10회 전투를 벌였지만 이때 일본군의 10무기의 동학농민군이 패배하게 됐던 것이에요. 여하튼 1894년 11월이니까 훨씬 전이에요. 가전이고,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전령 1885에서 1887이라고 수십 차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전이죠. 5번에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것이 바로 요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38번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오른 거. 이 사진은 1905년 유카탄 반도니까 멕시코에 있는 유카탄 반도잖아요. 그럼 멕시코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1번 건어패는 연해주에 있었다고 했고요. 멕시코에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무학교가 설립되었다. 중심 인물이 이근영 선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로 군정서는 이상설이 이 북관도에 설립했던 그런 단체고요. 4번에 대동단결선언서는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1917년에 상하이에서 대동단결선언서가 작성되었고요. 5번에 28 독립선언서는 일본의 한복판 도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돼야 되겠네요. 39번 밑줄근 그 동양평화론이라고 나왔으니까 안중근 의사죠.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그 존경할 만한 위인을 꼽으라고 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가 뭐 계속적으로 거의 탑5 안에 드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아주 강렬하게 처단했던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야말로 정말 통쾌한 의거라고 아니할 수 없죠.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죠.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했던 것은 양기탁이에요. 3번 정답이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서전서숙을 설립했다. 이상설이죠.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다. 임병찬이죠. 독립의금부 1912년에 서전서숙은 이상설 선생이 설립했던 것이고요. 40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 조선 관세령이 폐지됐던 것은 1923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대에 식민 통치 정책을 보시면 돼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은 1908년이기 때문에 전이고, 물산 장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20년대 상황이니까 2번 맞겠죠.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이고요. 회사령의 공포는 1910년이고, 5번에 한국중앙 총상회 상권수 운동은 1898이니까 해당되지 않네요. 41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족운동. 얼마 전 종로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소식을 들었는가? 이날 체포된 학생들에 대한 공판이 곧 열린다더군.
융희 황제,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 인산일의 만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산 총파업은요 1929년에 발생한 것이고요. 1929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이란 말이에요.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 치안유지법의 제정은 1925년이에요.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이니까 다 전에 일어난 거예요.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되어 일어났다 했는데 이 광주 학생 항일 의거는요 1929년의 일이니까 그 뒤에 일어난 것이고요. 5번에 민족협동전선인 신간의 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60만세 운동이에요. 42번에 밑줄그은 시기요.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운영된 이 위안서라고 됐죠. 지금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 30년, 40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만주 군벌과 일제가 미스야 협정은 1925년이라고 했어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일제와 만주 군벌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이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의 운신폭이 상당히 위축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번에 조선태양령 1912년 볼기를 치는 거예요. 조선인에 한해서만 뭐 아픔보다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3번에 내선 일체를 강조한 황국 신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했으니까 1937년도 상황이니까 3번이 이렇게 정답이 돼야 되겠죠. 4번에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될 때 1910년대 상황이고요. 그리고 5번에 반중 폭동 초래한 만보산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만보산 사건은 1930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43번 밑줄군 그의 활동 의열단 단장이라는 말 딱 보면 벌써 열혈청년 김원봉을 생각하시면 되죠.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1914년에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은 바로 박상진이라는 인물이고요. 3번에 중국 국민당과 협력해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김원봉이죠. 이 조선 의용대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면서 김원봉이 이끄는 이 총본부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에 참여하게 됐고요. 화북지대로 옮긴 이 조선의용대는요.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던 것이죠. 4번에 만주사변 이후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던 부대는 한국독립군이죠. 한국독립당의 산하 군사조직인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고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사도하자 전투 등지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고 했었어요. 30년대 초반이에요. 32년, 33년이요. 5번에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했다 신채호 선생에 대한 얘기예요. 4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가 보시면 단성사죠. 1번 나운규의 아리랑 1926년이요. 아리랑이 개봉된 장소다. 극장이니까요. 단성사가요. 김희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는 종로에 있는 천도교 산하의 종로 보성사예요. 3번에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는 진주에서 벌어진 것이고요. 전영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가 간송미술관이에요. 5번에 강우규 노인단 소속의 강우규가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장소가 바로 서울역이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45번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쭉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삼가 축하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1941년에 임시정부에서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1941년에 임시정부에서 대일 선전 성명서, 선전 포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던 것은 1940년이에요. 이거 선전 포고문은 41년에 발표된 것이고요.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던 것은 임시정부 창립했던 초창기니까 1919년이고요. 3번에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던 것도 19년이에요. 신한청년당 소속의 김규식을 파견했던 것이죠. 한인 애국단 조직은 1931년이고요. 5번에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침공작전을 추진하였다. 1945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46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사건 당시 토벌 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법원은 오늘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서 옥살이 335명 70여 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 선고를 받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1번에 허정과도 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4.19 의거죠. 2번에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던 것은 유신 반대운동이에요. 1976년에 일어났던 유신 반대운동이고 3번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4번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공사 설립은 미 군정식이 1946년 3월에 미 군정식에 설립이 되었고요. 5번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했던 것은 80년에 발생했던 5.18 민주화 운동이 해당되어지죠. 80년에 발생한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47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의 시기.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숙 선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이며 과거 부산 정치 파동 때와 같이 반독재 범국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여생을 민주주의를 위하여 바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보안법에 대한 내용이죠. 47번에 신국가보안법이 1958년 12월에 통과되어져요. 보안법 파동사건이에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결국 58년도에 진보당을 해체하고 조봉암을 사형시키죠. 이번에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조작해서 관련자를 탄압했다 하는 것은 이번은요.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것이에요. 인혁당 사건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뤄지는데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도 이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한 대학생들 이 시위를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서 처단했고요.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에 반대하는 이 인물들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2차 인혁당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1974년에 일어났던 제2차 인혁당 사건을 얘기해요. 이건 박정희 정권 때예요. 3번에 경향신문 폐간하고 3.15 부정선거하고 이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들에게 간첩 혐의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49년 4월에 간첩 혐의를
씌워서 체포하였다. 이거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했죠. 전부 이승만 정권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선생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4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거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이면 박정희 정권이죠. 포항 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죠. 이 사실 포항 제철소의 준공은 73년이고요. 포항 제철소 설비 착공이 70년이에요. 뭐 가리지 않고 아무튼 70년대에 발생한 거예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 노무현 정권 때고요. 체결은 미국과의 FTA 체결은 노무현, 그리고 발효는 이명박 2012년에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서 발효시킨 게 2012년에 발효됐던 것이에요. 3번에 3조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했다. 또 운도 좋은 놈이죠. 전두환이고요. 4번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때예요. 5번에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이거 1998년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49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한열 열사가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87년도 6월 민주항쟁이에요.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박정희가 저격당했던 11.6 사건이 바로 11.6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가 암살당하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됐던 것이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것은 64년도에 발생했던 6.3.10이고,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다시 말해서 내각 책임제는 이공화국 때 나타난 건데 4.19 혁명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났던 것이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됐던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었고요.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던 것이 87년도에 발생했던 6월 민주항쟁이에요. 5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쭉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했고요. 국제통화기금 지원금 조기 상환했고요. 대북 화해 협력 통일 정책에 애를 썼던 김대중 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 노태우 정권 때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는 72년도 박정희 정권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선명은 1991년 12월 31일 마지막이에요. 이때 노태우 정권 때.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실현은 전두환 정권 때. 5번에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던 건 김대중 정권 때예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착공해서 완성시켰던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라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